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어떤 자기 개발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덥죠. 저는 사실 이제 겨울보다는 여름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겨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추위를 피해서 어떻게 하는 것밖에 방법이었는데, 여름은 나름대로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름에 좀 더워도 가만히 씻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저를 정말 이해가 안 간대요. 우리 애는 여름을 싫어하고 차라리 겨울이 낫다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겨울을 너무 힘들어하고 차라리 여름이 낫다고 하는 편이라, 아무튼 저는 그래도 여름이 좋은 편이라, 더워도 식물들도 잘 자라고 저는 그래서 여름이 더 좋습니다. 요즘에 진짜 저기 잠깐 걸어오는데 진짜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땀을 정말 그렇지만 또 들어오면 시원하니까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어떤 분이 TV에 나와가지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한동안 그 얘기가 엄청 많이 돌았죠. 근데 저는 사실 우울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우울증은 암이라고 생각해요. 우울증이라는 병은 암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암과 같다고 생각하냐면, 암이라는 거는 사실 언제 발견을 하더라도 뭐 암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잘못하면은 죽는 병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울증이라는 병도 그 암처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치료 잘 받고 일상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그 몸속에서는 엄청난 뭐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우울증은 암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체크해야 되고,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검사해봐야 되고, 지금 어떤지 그런 것도 계속 봐야 되는 병이 암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렇게 확인하고 어떤지 체크하고 또 병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요. 또 재발하고 나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암처럼 급성기로 와서 급격하게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티가 안 나는 암도 많고, 그런 것처럼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이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울증이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죽을 상만 쓰고 바닥만 보고 다니는 줄 아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제가 우울증일 때 그렇게 불면증 때문에 잠을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그거를 몇 년을 했을 때도 밖에 나가 생활하는 거는 멀쩡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왜 우울증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티가 안 났죠. 사람들이 볼 땐 잘 몰라요, 우울증인지. 그 우울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는 병을 뭔가 정신력의 문제, 의지력의 문제, 게으름, 나태함 때문에 그 무기력함을 보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병 때문이라고 꼭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우울증이라는 암과 같은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그 병을 이기는 것 이외에 나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우울증이라는 병을 겪으면 우선 굉장히 에너지가 없죠. 굉장히 힘들죠. 감정적인 기복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끝도 없는 무기력감, 그 무기력감이 또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서 그 인간관계나 주변 환경도 굉장히 많이 망가뜨려요. 영향을 주면서 진짜 많이 망가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시도를 하지만 시도하고 나서 자꾸 실패하거나 시도한 일들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실패의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패배자의 그 마음을 가져버려요. 나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이제 마음속에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안 되는구나, 나 진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완전히 이제 시도도 안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와버려요. 제가 10년 정도 우울증을 겪으면서
그 우울증을 또 제가 나름대로 극복하고 또 우울증을 겪어낸 이후에 저의 삶을 돌아보고 제가 어떻게 우울증을 겪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가 나를 개발하려고 어떤 방법들을 했을 때 성공을 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울증이 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암이라는 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니까 암을 치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해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내가 지금은 병을 치료하는 거에만 좀 집중하겠어.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겠어. 그러면 제 얘기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내가 병을 치료하는 것, 내 우울증을 치료하고 내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겠다 한다면은 자기 개발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정말 완전히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힘이거나 우울증이라는 병이 그 삶에 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조금만 에너지를 써도 금방 치고 쓰러지는 게 우울증이라는 병이거든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거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우울증도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런 방법적인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꼭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저의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우울증을 겪으면요, 사람이 어떠냐면 마음이나 생각은 굉장히 고차원적이에요. 굉장히 높은 곳에 이제 왜냐면 이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내 기준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실제로 내 마음이나 내 몸은, 내 에너지는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좌절감도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걸 겪냐면 처음에는 시도를 해요. 처음에 시도를 했다가 못하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거나 아예 뭐 시도 자체를 계속 못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면 스스로가 나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괴감을 엄청나게 느껴요. 기준은 굉장히, 내 생각은 이미 이만큼 높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그만큼 못하니까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그전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씀대로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기준치를 좀 많이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존에는 내가 뭐 단어를 만약에 뭐 100개를 10분에 100개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이제 뇌도 막 팡팡 돌아가고 에너지도 많고 막 이렇게 막 딱 체계적으로 탁탁탁탁 시간을 잘 분배해서 쓰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뭐 10분에 단어 100개 외우는 거는 껌이었지. 그랬는데 지금의 나는 이제 그런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을 만큼 건강하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 에너지가 너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단어를 10분에 100개를 외웠던 나의 그거를 다 잊어요. 지금은 내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 기준이 안 돼요. 지금 내 기준은 10분의 단어를 5개만 외우자. 5개만. 그게 오늘 내 목표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기준치를 낮춰서 그 낮은 기준치를 성취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보상을 주셔야 돼요. 내가 10분에 5개를 외웠어. 오늘 나 이거 완전 퍼펙이야.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렇게 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자꾸만 성취감을 이제 완전 100% 북돋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기록 남기는 것도 참 그런 게 기록을 잘못 남기면 또 강박적으로 흘러가 버리고 내가 못했어 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이제 자꾸 집착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남기는 기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잘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한 기록으로 남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는 오늘 내가 수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시고 그분의 성취함을 스스로가 많이 인정해 주시고 좀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신 이후에 내가 그때 내 감정들이 어땠는지, 내가 이걸 수행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혹은 이거를 다 하고 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도 있고 그러면서 되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또 다시 찾아와요.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어 라는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매일매일 같은 일들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성실함이잖아요.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을 다르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몸을 돌보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지쳤기 때문에 내가 몸도 못 돌볼 정도로
그 몸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뭐 어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거나 하다못해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져요. 그거를 수행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구차하게 내 목숨 유지하겠다고 이 비타민을 이렇게 챙겨 먹고 해야 되나? 내가 뭐 하겠다고, 뭐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이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목표를 가지고 몸을 돌보는 일들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몸을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비타민을 하루에 하나를 먹겠다라는 규칙을 정하셨다면 그 비타민을 먹은 것을, 비타민을 만약에 먹어야 되는데 보통 비타민 먹을 때 이제 뭐 우리가 뭐 종합 비타민 먹고 비타민 C 먹고 오메가3 먹고 뭐 비타민 D나 E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먹으면 같이 먹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먹는 게 사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극도로 힘든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 하나를 삼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음식을 넘기는 일도 굉장히 힘든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타민을 하나 먹은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비타민을 다 먹기는 너무 힘드니까 비타민을 하나만 먹는 거예요. 하나만. 우선은 한 알만. 그 한 알 먹는 게 적응됐을 때 그 다음에 두 알, 두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 이런 식으로 종류를 늘려가시면서 점점 처음에 진입장벽을 되게 낮게, 그러니까 시도 자체를 굉장히 힘들지 않고 그거를 허들을 낮춘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힘들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진입할 때는 부담 없이 힘들게 진입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지속할 수 있게끔 힘을 주는 거는 그거를 지속하는 거를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방법은 밥을 먹으면 바로 비타민 하나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그걸 챙겨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방법을 찾아가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이제 이 네 알을 한 번에 비타민 네 알을 다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비타민 한 알로 시작을 하고 그게 익숙해졌을 때 내가 비타민 두 알로 가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터벌을 기간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거를 내가 성취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세 번 놓치면 아이씨 모르겠다 에라 때려쳐 이러면서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내가 뭐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또 스스로 나를 또 자포자기를 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내 병이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내 병이 이래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하면 돼. 내일 또 하자, 다시 하자, 괜찮아, 내일 다시 해보지 뭐, 내일 또 하면 되지 뭐, 괜찮아, 이거는 내 병이 그래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절대 자책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병이라서 그런 거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그렇지 뭐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나도 그런 말을 나한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시도를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허들을 낮춰서 시도하기 편하게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를 오래 할 수 있게끔 부담 없이 끊임없이 할 수 있게끔. 근데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중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중단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이거를 스스로한테 인정해주고, 그거가 안 됐다 그래서 스스로한테 자책하지 말고 네가 그렇지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챙기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하시고, 그래서 성취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 너 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모든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요, 내가 우울증이든 우울증이 아니든 내가 자기 개발을 하든 일상생활을 유지하든 어떤 삶에서도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무기력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어떻게 나를 자기 개발할 수 있을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도할 수 있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해본 결과 이 두 가지가 제일 좋았어요. 절대로 처음 시도를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높게 잡지 마세요. 기준치를 굉장히 낮게, 시작하기 쉽게, 굉장히 발만 들여놓으면, 우선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 시작이 된 거니까, 시작됐으면 50%된 거예요. 그러니까 50% 됐어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중간에 뭐 몇 번 놓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자책하지 말고 절대로 나를 내가 인정해주는 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해달라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지 말고 우선 무조건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100명이 와서 나를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오냐오냐 둥기둥기 해줘도 그 말이 절대 안 들려요. 겸손의 미덕이라는 어떤 그런 말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나를 인정해줘야 나의 장단점도 내가 볼 수가 있고 더 잘 할 수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책 금지입니다. 자책 금지. 자책은 절대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그 두 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어떤 자기 개발도 끊이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울증이든 우울증이 아니든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오늘도 견디느라고 참 애쓰셨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신 거 제가 정말 칭찬을 드리고 여태까지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참 잘 되실 거라고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얘기 들으러 찾아와 주시고 저도 또 많이 찾아올게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